21년도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실적과 배당률을 종합 반영하여 최신화한 메리트 있는 대상을 공유드립니다. 배당주의 특징으로는 주가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고 고정된 시기마다 월세처럼 배당금을 지급받아서 복리로 재투자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기마다 돈이 입금되어 꾸준한 재미가 있기 때문에 흥미를 높여 꾸준히 공부하고 지속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측면도 장점으로 존재합니다. 투자 자산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관리 포인트가 가장 적다는 아주 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건물은 분명히 관리 포인트와 일정 부분의 접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월세의 영원인 공실 리스크와 임대인이 된 이상 임차인, 세입자의 전화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적인 자동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만한 게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알아서 기업을 운영해주고 발전도 시켜주며 실적도 자동으로 정산을 해주고 지분에 따라서 배당금도 정기적으로 제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배당주도 기업의 지분이기에 꾸준히 정기적으로 운영 방향성과 분기 1회 정도 이상은 최소한 실적과 사업 보고서를 읽어보는 것이 좋겠죠. 장사는 잘 되고 있는지, 배당금은 또 얼마를 준다는지, 요새는 또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한다든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황금알을 낳는 거의 스카웃 기준은 첫 번째로는 5년간 실적과 배당금이 성장했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최근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야 하는데 23년도 1분기 실적 기준으로도 성장했어야 합니다. 과거에 5년간 우등생이었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5년간 꾸준히 잘한 녀석이 5년간 그렇지 않은 녀석보다 확률적으로 유리할 것이기에, 그리고 배당주 측면에서는 선진국들에선 이미 검증된 필수 산업군 중에 가장 탑을 차지하고 있는 엘리트 황금거인은 통신산업입니다. SK텔레콤은 통신산업군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1위 기업으로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률이 6.7% 정도에서 좀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굉장한 엘리트 황금거위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거북이 취급을 받는 대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5년간 실적을 바라봤을 때도 놀라운데 18년도에 실적이 1조 2천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22년도에는 무려 황금알의 크기가 1조 6천억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무려 35%나 황금거위의 크기가 성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5년간 황금알의 크기를 바라보더라도 배당금 측면도 놀라워서 18년도에는 2,000원짜리 황금알을 낳아주던 녀석이 23년도에는 무려 1.5배 이상 3,320원짜리 황금알을 낳아주게 됐습니다. 무려 5년 만에 65%나 황금알의 크기가 커진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한술 더 떠서 23년도 1분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1분기 실적만으로 5천억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전년도 동분기 대비 14%나 더 증가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순이익 측면에서는 37%나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받아서 주가가 약간 올라가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성숙한 자본주의 선진국들에서는 대표적인 배당 산업군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필수 산업군 중에서 투표 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산업군 중에 1등 기업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외식을 줄이거나 여행을 줄일 수 있어도 휴대폰을 안 쓸 수 있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기준으로도 국내 통신 3사 중에서 가장 베스트한 실적을 냈으면서 통신산업군 중에서 유일한 분기 배당주이기도 한 SK텔레콤이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 통신요금을 전 국민들이 납부하기만 한다면 앞으로도 그 요금을 회사가 오토로 알아서 정산도 해주고 배당금 지급까지 해주는 거의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주가로 보나 10년간 배당금 상승률로 보나 상당히 좋은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닌 느려터진 거북이라는 평가도 굉장히 많이 받는 대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군 중 하나이자 반강제적 필수 산업 중의 하나인 금융산업입니다.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고 이 대상들은 현재 제가 실제로 투자 중인 대상이기도 하고 여러 번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경우에가 이번에 분기 배당을 발표했는데 배당률이 전년도 22년도 기준 실적으로 해서도 8.1%나 되고 있으며
5년간 실적 변화를 살펴보면 18년도에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 3조 1천억 원을 했었는데 22년도에는 4조 6천억까지 성장을 하였고, 배당금 또한 5년 만에 황금알의 크기가 무려 5년 전에는 1,900원짜리 황금알을 낳아주던 녀석이 22년도에는 3,350원짜리 황금알을 낳아주고 있습니다. 무려 5년 만에 황금알의 크기가 70%나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번 1분기 기준인데, 전년도에도 실적이 굉장히 금융사들이 좋았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 1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도 동분기 대비해서 37%나 더 증가를 했습니다. 순이익도 21%나 더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무려 1조 1천억 원이고요. 이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주로 실적에 비례해서 배당금, 황금알을 낳아주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23년도에도 이런 호실적이 지속이 된다면, 혹은 전년도 기준의 실적만 사실 하더라도 배당률의 크기가 8%에서 9.5%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3마리의 황금거인은 실적이 상승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1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렸으나 예상을 깨고 1분기 실적까지 굉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자 장사를 너무 해먹는 것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겠지만 여론의 공격과 제재를 받는 산업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자들이 작성한 공개된 기사들이 아닌 이 반강제적 산업의 정점에 있는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과 배당률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발 부채 폭탄 등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시점도 맞지만 1년이나 2년이 아닌 3년이나 5년 뒤 정도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로 저러한 공룡 같은 금융산업들이 줄도산을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영 사라질 수가 있는 구조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존의 초거인 금융기관들이 줄도산하면서 쓰러지면서 신흥은행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될지, 단순히 그냥 체감되는 위기감보다 객관적인 팩트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 산업군은 통신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며 딱 한 군데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아주 돈이 되는 산업군이죠. 당연히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사의 경우에는 보통 3군데 또는 알뜰폰이 합세를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제한된 업체들이 경쟁을 하는 데에 비해서 금융사들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금융권까지 포함하면 60군데가 넘어가는 수치죠. 마지막으로 5번째는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차가 무슨 배당주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대차 EUB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가가 지금은 너무 많이 오른 시점이긴 하지만 제가 9만원대에 좀 소개를 드리면서 실제로 투자를 했던 대상이기도 한데, 현재를 기준으로는 배당률이 6.3% 정도라서 메리트가 낮지도 않고 굉장히 높지도 않은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5년간 실적 변화를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서프라이즈한데, 18년도에 실적이 2조 4천억 원으로 굉장히 이미 대기업이었는데 22년도에는 무려 9조 2천억 원까지 실적이 상승을 하면서 작은 기업도 아니고 이런 대기업이 380% 성장을 했습니다. 배당금은 좀 힘을 아끼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4,000원을 지급하던 것이 22년도 기준으로는 실적이 엄청 났음에도 한 주당 7,000원을 지급하면서 70%까지만 상승을 시킨 모습입니다. 그런데 23년도 1분기 실적이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지면서 주가가 20% 이상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이 22년도 1분기에도 너무 좋았는데 무려 거기에서 86%가 더 성장을 해버렸고, 순이익 또한 92%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미 빼도 박도 못할 엄청난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20% 이상 상승한 모습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 내려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5년간 엄청난 실적 향상률과 이번 23년도 1분기에도 실적 상승률 차원만을 바라봤을 때는 독보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으면서 역시나 그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황금알을 분기마다 지급하겠다라는 분기 배당 정책을 발표를 해줬습니다. 이래서 저는 실적을 굉장히 1순위로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꾸준한 해외 수출량 증가와 마진이 높은 고급 차량의 판매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수출 기업의 특성상 현재 강달러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서 실적 측면에서 굉장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실적에 반영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굉장히 잘했고 좋은 황금거위라는 것은 알겠으나 이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는 잘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저의 경우에는 미래의 배당금은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부분을 시나리오로 잘 짜보는 편입니다. 열심히 마시멜로 모으기를 해갔을 때 과연 5년이나 10년 뒤에 나에게 정확히 돌아오는 게 어떤 황금알일지를 알아야 이것을 지속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난히 우리나라에서 거북이로 오해받는 배당주 황금거위들의 5년간 실적 중에서 가장 워스트한 황금거위 실적을 냈었던 기업은행의 미래 배당금 시나리오입니다. 5년간 배당금이 플러스 40%로 소개드린 5개 기업 중에서 가장 적게 상승을 했습니다. 5년으로 40%를 나눠보면 8% 정도이지만 절대로 사람은 암산을 해내지 못하는 복리, 곱셈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가장 워스트한 배당금 상승률을 보였던 기업은행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시나리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5년간 배당금 상승률은 40%였으며 1억의 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업은행의 한 주당 주가는 1,300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9,709주의 주식 수량을 획득할 수 있으며 한 주당 배당금은 960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곱하면 세후 연 배당금으로도 789만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1년 뒤에 원금은 1억 789만원이 되며 1% 정도 주가가 상승했다고 감안을 해서 이게 우리나라 금융권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케이스로 실적과 배당금은 상승을 하는데 주가는 기어다니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비슷했기 때문에 주가가 1%만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789만원을 가지고 1,400원이 된 황금거위를 구매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더해진 황금거위의 수는 총 1,374주가 됩니다. 그리고 주당 연평균 배당금 상승률이 워스트 케이스였던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7% 정도씩은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1,030원으로 증가를 하게 되어 이 두 가지를 또다시 곱셈을 하고 여기서 이제 배당 세금을 납부하면 세후 배당금은 904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1년 뒤로 해서는 배당금이 960원에서 1030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70원 정도 증가한 케이스, 이것은 사실 많이 상승했다고 보기가 어렵고 체감하기도 어렵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7.8% 정도 수익률이 세후 수익률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 대단하진 않죠. 1년 단위로는 계산해봤자 별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 원금 측면에서 계산을 했을 때는 더 거북이로 오해를 받기 좋습니다. 그런데 5년 뒤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원금의 경우에는 1억 5,300만원이 되었지만 황금거위 개념인 이 주식 수량 자체에 저는 포커싱을 맞춥니다. 주식 수량 자체는 14,181주로 늘어났으며 이 한 마리 한 마리의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가 황금알을 낳아줬을 때 이제 크기가 1,350원으로 5년 뒤에는 증가를 하게 되어 이를 곱셈을 했을 때는 무려 20년을 기다리거나 10년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5년 뒤 관점에서 워스트 케이스로 계산을 했을 때도 세후 연 배당금이 1,620만원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는 복리의 마법이라고 생각을 하며 한 20년이나 30년 뒤쯤 돼야 어마어마한 이제 배당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실제로는 10년 뒤 정도만 돼도 이렇게 준수한 가장 워스트 케이스로 계산을 했을 때도 원금이 2억 6,877만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며 이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주식 수량과 황금알의 크기로 주식 수량이 23,785주로 늘어나고 곱하기 이제 1,890원으로 한 주당 배당금이 늘어나서 이를 곱셈을 해봤을 때는 세후 연 배당금으로 3,800만원 그리고 세후 월평균 배당금으로는 310만원까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예적금 금리가 높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체감하기 위해서 예적금 계산기를 네이버에서 때려서 검색을 해보면 1억 원의 목돈을 10년간 월복리 4.5%의 가장 높은 저축은행 금리로 계산을 해봤을 때에도 세전이자가 5,600만원 수준으로 세금 15.4%를 동일하게 제외를 했을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4,79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10년 뒤에는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한국은 물가 또한 평균적으로 2배 오를 것입니다.
화폐를 주구장창 찍어내서 화폐 총량 자체가 2배가 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금이 2억 6,800만 원이 되고 월 배당금이 세후로 310만 원이 된다고 해도 화폐의 유일한 목적은 어떤 물건과 교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 입장에서는 실제 소비력 관점에서는 한 155만 원 정도 소비력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복리의 비밀은 수익률보다도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년간 열심히 흘러간 스노우볼의 크기는 곱셈으로는 약 3배 이상이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덧셈으로 연산을 하기 때문에 한 2천만 원 정도 늘었군 같은 멍청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산업이나 금융산업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인구는 우리나라는 줄어들기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언제 좋았죠? 경기는 안 좋은 지 상당히 됐죠. 금리가 인상되기 전부터 최근 5년간의 불경기에도 은행들의 실적은 대체 왜 계속 좋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은 화폐 총량이 자본주의에서는 무지막지하게 정말 증가합니다. 이 화폐의 목적이 뭐죠? 교환하는 대상들인 물건들의 물가가 계속 증가시키는 버프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가격이 오르니 똑같은 한 개의 집, 한 개의 차, 한 개의 필수 물건을 사더라도 대출 금액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를 할 것입니다. 인구 감소가 있지 않느냐, 인구 감소율보다도 훨씬 더 가파르게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는 자본, 화폐의 총량이 또 2배로 상승을 하면서 모든 물가의 평균 가격은 2배가 상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인구가 절반을 딱 잘라서 절반이 사라지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수 기업들은 항상 이 화폐 총량 증가의 혜택을 누립니다. 열심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모아가고 있는 분들을 응원하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쿠팡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명분으로 하여 좀 이상할 정도로 파격적인 노트북 할인 이벤트들을 하는 것이 포착되어 이를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해당 제품은 네이버에서 제품 코드로 검색 시 최저가가 현재 129만 9천원인 상태입니다. 사양을 살펴보면 12세대 인텔 CPU 중에서도 무려 i7 12700 중에서 U 모델이 아닌 H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노트북 CPU에 들어가는 저전력 CPU U 모델 대비 무려 70%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고가의 제품입니다. 16GB 메모리에 512GB SSD 그리고 외장 지포스 RTX 3050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사무 작업은 물론 포토샵, 일러스트 같은 편집 프로그램과 로스트아크, 배틀그라운드 같은 고사양 게임까지도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 또한 놀라운데 QHD의 해상도와 IPS 타입 패널을 탑재하였으며 TCI P3라는 색 재현율을 나타내는 수치가 무려 100%를 충족합니다. 이는 내가 작업하는 결과물과 실제 결과물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수준으로, 밝기 또한 500니트를 지원하고 있어서 깨끗한 화면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성능 좋고 디스플레이도 좋고 디자인까지 유니크하면서 데스크탑 겸용으로 쓰기에도 충분히 좋은 사양의 제품인데 쿠팡에서 큰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포착되어 공유드립니다.